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주 큰 소식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 법원에 난입한 사람 중에 JTBC 기자가 있다. 그 사람이 행패를 부리면서 선동을 조장했다. 라고 하는 루머를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찍힌 이미지가 JTBC 모 기자와 동일 인물이다. 라고 확정 짓는다는 것은 좀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써서 비슷해 보인다 라고 하는 것과 이 마스크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확신을 해버리면 설령 그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 때 소위 우리 진영이 겪게 되는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JTBC에서 공식 입장문을 내서 그렇게 지금 표적이 된 기자의 그때 당시에 어디를 갔는지에 대한 알리바이를 자체적으로 다 검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JTBC가 자신 있게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던 거는 JTBC나 그 기자가 맞다 라고 하는 쪽이나 잃을 게 어디가 많냐, 뭐 둘 다 많겠지만 JTBC는 공신력을 갖춰 보이는 방송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식 입장문에서 절대로 아니다 라는 식의 입장문을 발표했을 때는 뭔가 내부적으로 어떤 확인 작업이 끝났다고 봅니다. 아무리 JTBC가 쓰레긴 맞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얘네들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에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친구들이 자신있게 그 기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진실과 거짓, 이 차원이 아니더라도 확실하지 않는 것은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아놓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섣불리 그 바구니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모양새는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JTBC 폐악질은 꼭 그 루머가 아니다 할지라도 충분히 JTBC가 쓰레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 딱딱 집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배숙 의원이 공개적인 질의 시간에 공식적으로 보여준 자료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 예전에 백골단 얘기했을 때 한번 아주 큰 난리가 났기 때문에 보좌관이나 비서관이나 엄청나게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팩트체크와 크로스체크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 자체적인 필터링이 끝난 다음에 검수가 끝난 다음에 국회의원한테 질의할 때 이 자료로 얘기하십시오 라고 자료가 올라온다고 봐요. 그래서 조배숙 의원이 얘기한 내용은 대표적으로 바로 그겁니다. 극좌 유튜버가 법원을 난입했을 때 카메라를 들고 같이 갔다. 그런데 JTBC는 극좌 유튜버를 극우 유튜버로 둔갑을 시켜서 방송을 했다. 또 JTBC가 신남성년대 배인규 대표님에 대해서 배인규가 폭력 시위를 선동했다라고 가짜뉴스로 선동하려다가 이제 신남성연대 측에서 팩트를 제시하고 논박을 하니까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명징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JTBC가 조작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매일신문에서 전문가 패널을 모시고 이제 사회 이슈가 되는 내용으로 서로 토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가 봐요. 거기에서 썸네일을 뭐라고 뽑았냐. JTBC는 카메라를 들고 그 법원에 들어가면 그럼 JTBC가 들어간 건 단독 취재고 그리고 지금 젊은 시각이라고 하는 유튜버는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면 JTBC가 들어간 건 단독 취재고 젊은 시각이라는 유튜버가 들어간 거는 체포를 당하냐. 뭐는 단독 취재고 뭐는 불법이냐. 이런 썸네일을 달았는데 아주 전곡을 찌르는 썸네일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의 잣대는 공평해야 된다는 말이죠. JTBC뿐만 아니라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JTBC나 MBC나 본인들은 사실만 전한다 이렇게 호소할진 몰라도 MBC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좌파였다가 문재인 정권의 폐악질에 소위 말해 민주당에 돌아서버린 전북대학교 강준만 교수가 쓴 MBC를 비판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나마 상식이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의 민주당을 지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JTBC와 MBC는 쓰레기다.
적어도 현재는 그렇다. 이런 의미에서 JTBC와 MBC 같은 경우는 괴벨스 방송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언론사라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저 TV에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된 내용이고 신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완전히 틀렸다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사회과학 분야,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언론사마다 각자의 편향성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현재 JTBC와 MBC처럼 어느 정도 선을 이미 넘어버린 방송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충분히 조작을 하고라도 양심의 거리낌 없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것을 직업화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현재까지는 얘네들은 쓰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눈을 뜨게 되시면 박근혜 탄핵부터 새로운 서사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그 거짓말을 우리는 간파를 해서 TV에 나온다고 무조건 맞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계몽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올 수 있게 일단 마스크도 관리를 받고 그 전문 훈련이 끝난 프로페셔널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뭔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또 전문적인 화면을 준비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이런 전문성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걸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JTBC나 MBC뿐만 아니라 레거시 미디어가 본인들이 유튜버들에게 밥그릇 뺏기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본인들이 생매장 당하고 있는 무덤을 본인들이 파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들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 스스로도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에 의거해서 글을 쓴다는 그 열정과 집념은 존중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존경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랭드 보통이 이야기했듯이 모든 언론사는 구조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데 본인들은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인 척을 하니까 특히 사회과학이나 정치 분야에서 편향성을 갖고 보도를 하는데 객관적인 척 서술만 하는 척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존중하고 존경하는 기자라는 직업군을 기레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민주당의 정파방송 역할을 하고 있는 MBC나 JTBC나 기타 여러 뉴스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윤동주 시인의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길 추천한다. 결론입니다. 윤 대통령이 돌아오든 또는 상상하긴 싫지만 국민의힘에서 뽑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너희들도 적폐청산의 대상이다.